그리고 이거 외에도 오형식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모순되는 점, 이해가 안 가는 점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존에 알고 있던 틀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물어보시면 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하고요. 아, 그럼 이 경우는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하면서 이러이러하니까 저렇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오형식을 배우게 된 이유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중간에 끊어버려가지고요, 결론을 미리 못 냈다 보니까 오형식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결과론적인 얘기는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형식은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으면 좋을 만한 도구 정도일 뿐, 이런 걸 몰라도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으시다면 오형식을 몰라도 영어를 공부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즉 저는 오형식을 꼭 공부해야 한다고 한 게 아니고요, 알면 좋다 정도입니다. 제 입장은 그래요. 사실 이번 영상에서 이 부분에 요 he is roped를 잘 보십시오. 어떤 분은 he가 주어다, 그리고 is가 동사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온 roped는 pp인데 pp는 문장에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어차피 이 roped라는 애가 사랑받는 이란 뜻으로 he를 꾸미고 있으니까 요거는 형용사 보어다, 즉 이거는 이형식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무슨 소리냐, 너 BPP 모르냐, BPP가 수동태 아니냐, 그러면은 he가 주어고 is loved 이건 통째로 동사다. 그러니까 그는 사랑받는다. 이거는 주어 동사만 있는 일형식이다. is loved가 통째로 동사니까 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둘 중 어떤 분석이 맞다고 보십니까? 둘 다 맞죠. 다 일리 있는 말 아닌가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어서 이 말을 드렸어야 했어요. 제 의도는 he is robbed라는 문장을 1형식으로 보든 2형식으로 보든 상관없이 둘 다 그는 사랑받는다 라고 번역이 되므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을 보고 의미가 이해가 되는지가 중요한 것일 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제 취지였습니다. 근데 저기선 이 말이 빠져 있었어가지고 다시 한번 전달 드릴게요. 자, 그럼 5형식을 알아야 설명이 매끄러운 경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문장을 보여드릴 테니 번역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형식 같은 걸 몰라도 정확히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신다면 5형식은 안 배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보세요. 첫 번째 문장, I found the book easy. 이 문장은 나는 그 책이 쉽다는 걸 발견했다 라고 번역합니다. 혹시 위 문장을요, 나는 그 책을 쉽게 발견했다 라고 번역하신 분이 있다면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를 잘 모르고 계신 경우입니다. 만약 그 책을 쉽게 발견했다라고 번역하려면 I found the book easily 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 두 문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이건 책이 쉽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책을 쉽게 찾았다라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해가 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문장은 5형식이라고 부르고요, 이 아래 문장이 3형식입니다. 이 두 문장의 차이를 설명할 때 각 문장의 해석법의 차이에 대해 지칭할 말이 필요할 텐데 이때 형식을 말하는 게 유용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갑니다. I used the book useful for children. 이 문장도 구조를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 본 I found the book easy 하고 구조가 동일하죠. 하지만 저 문장은 나는 아이들을 위해 유용한 그 책을 사용했다라고 번역합니다. 즉 useful부터 children까지는 book을 뒤에서 단순히 꾸며줄 뿐 I found the book easy처럼 그 책이 쉽다는 걸 발견했다라고 번역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구조가 같지만 해석이 달리 됩니다. 이런 차이가 오는 이유가 바로 5형식 구조인데요. The book is가 그 책은 쉽다 와 같이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되어 그에 맞춰 번역이 되는 반면 I used the book useful for children, 이 문장은 그런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깊게 들어가 보면 이런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원래 5형식이라는 것은 I found that the book was easy 정도였던 문장을 좀 더 단순화시켜서 I found the book easy가 만들어진 건데, 이와 달리 I used the book useful for children은요, I used the book which was useful for children, 이 문장이 줄여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차이를 3형식, 5형식이라는 말로 구분지어 부를 수 있으니 알고 있으면 문장을 이해하는 데 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ey denied anyone access to military secrets. 자, 이 문장은요, deny 뒤에 anyone이 명사, access가 명사입니다. 명사가 두 개 나왔죠?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국가 기밀에 대한 접근을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셨나요? 이런 번역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I give him money
이 문장을 우리가 사형식이라고 하는데 이때 힘을 누구누구에게 money를 을를로 한국말로 번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부족하신 분은 이 영상에서 사형식 번역법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돈을 준다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익숙할 수 있는 프로그램명인 쇼미더머니 이것도 사형식입니다. 나에게 돈을 보여줘. 맞죠? 그럼 저기서 나온 deni도 그 뜻입니다. 그럼 deny가 부인하다인데 이게 풀어 설명하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접근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라고 번역이 되는 거고요. to military secrets가 모모로의 접근이라서 access를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위와 같은 번역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는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요. 이런 특징을 가진 문장을 설명해줄 말이 없으면 전달하기가 애매합니다. 근데 이 문장이 사형식이다 라고 알려주게 되면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문장을 설명할 때 왜 이런 번역이 되는지를 말해주는데 유용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간단한 3개의 문장을 보여드렸는데 이 문장들의 차이가 직관적으로 잘 이해되시고 설명이 필요가 없으시다면 굳이 5형식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위에 있는 문장들을 다 제대로 번역을 못하셨다면 5형식을 알고 있을 때 유용하게 써먹으실 수는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답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걸 알아가면서 채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 방에 다 합니까? 조금씩 늘려가면서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무엇이 되었건 공부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뭔가 있잖아요. 갑자기 무슨 묘책이 생겨가지고 머리에 콱 박히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그게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듬어져 가야지 완성된 완결된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계속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사실 제가 10년밖에 공부를 안 했으니까 10년밖에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이걸 채워나가는 걸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언제나 배운다라는 자세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좁혀나가면서 배워나가면 되는 거죠. 다만 근데 거꾸로 말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제 영상에는 함정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영상 안에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뭐 말은 그냥 평생 구분 이러지만 뭐 평생 구분 되긴 해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도 허점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정성스레 답변을 달아드릴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으로 목적어는 을을이 아니다 이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이런 댓글이 달렸었어요. 그 영상에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enter란 단어가 들어가다 라고 우리가 외워놓는데 그러면은 I enter the room 하면 이게 나는 그 방을 들어간다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 방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I enter into the room 해서 into를 넣어야지 한국말로는 자연스럽지만 into를 넣지 않는다. 왜냐면 요 enter라는 동사 자체가 원래가 어디에 들어가다 라는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과는 달리 영어인 조사 개념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딱히 무조건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논지로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하나 달아놓으셨어요. 엔터 인투도 되는데요? 라고요. 그럼요. 되고 말고요. 여봐요.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이건 당연히 맞는 거고 그분은 좋은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다가 이제 정성스레 답변을 달아드렸어요. 엔터는요. 어디에 들어가다 즉 장소 개념을 목적어로 받을 때는 전치사를 안 씁니다. 왜냐면 당연히 엔터가 들어가다면 공간 개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I enter the room, I enter the house, I enter the class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공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거든요. Let's enter into communication.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이거는 대화를 시작해 봅시다.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하는데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지금 목적어가 어떤 공간 개념이 나온 게 아니고 communication이 나왔죠. 약간 이런 추상적인 관념이죠. 약간 이런 것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런 뜻으로 쓸 때는 보통은 이런 식으로 enter into를 써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땐 무엇을 하기 시작하다 이 정도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다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을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논지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당연히 질문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좁혀 나가면서 이제 돈독하게 나의 영어 실력을 늘려가는 거죠. 알겠죠? 전 이게 가장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제 채널의 방향. 뭐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할 거예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해 영상을 계속 올릴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문법의 이해에 초점을 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제가 굉장히 특수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야 되는 영어가 정말 습니다. 진짜 더럽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도 이제 가르치면서 토 나올 때가 많아요. 나 이런 걸 가르쳐야 되나, 이런 회의도 들기도 하고.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이런 건데,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더럽게 길죠. 네, 제가 본 역대급 길입니다. 이게 심지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미쳤죠. 근데 이거요, 아까 말했던 제가 Tom is roped가 이거 주어 동사 다음에 PP 나온 거였잖아요. 이거 그건 거 아세요? 제가 주어고요, 이게 동사예요. 맞죠? 진짜 못 해먹겠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아마 글쎄요, 10년 동안 저를 거쳐간 학생이 글쎄 몇 명이나 되려나 세본 적은 없는데, 최소 한 달에서 많으면 1년까지 1년 동안 제가 가르친 학생의 수가 누적으로 글쎄요 2,000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안 세봤지만. 근데 더 큰 건 제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하도 질문을 받다 보니까 어디가 학생들이 약하고 이런 부분을 헷갈려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됐고, 그걸 토대로서 자꾸 연구하다가 나온 게 지금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영어라는 언어가 얼마나 어이없는 언어인지를 자꾸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파다 보니까 영어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고, 영어 역사를 알게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어 역사를 꼭 설명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요거 3부까지 하고 나면 영어 역사 얘기 좀 드릴 건데, 그럼 수거가 왜 생기게 됐는지도 알 수 있고, 영어에는 왜 이렇게 동의어가 많은지도 알 수 있고, 왜 이렇게 문법이 개잡탕인지,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 문법이 체계가 참 거지 같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역사를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100개가 넘어요. 사실 제가 지금 이거 일주일에 1개 정도 겨우겨우 올리고 있는 게 어쩔 수 없죠. 좀 일이 바빠서 별 수 없는 건데, 근데 이걸 또 대충 올리기가 싫어요. 또 제가 그래도 편집을 해서 조금 괜찮게 올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말로만 하는 거랑 이게 보이는 거랑 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올릴 건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전 분야를 다 문법을 이해를 시켜 드릴 자신도 있고요.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한 거기도 해요. 저의 특수한 어떻게 보면은 좀 특수한 경우죠. 저는 정말로요, 영문법만 10년 가르쳤거든요. 다른 거 말고 그냥 문법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냐고 하겠지만, 제가 가르치고 있는 분야가 그래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좀 특수하지 않나. 아마 전국에 영어 문법만 가르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썰들을 이렇게 많이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도 재밌으셨다면 전 자주 하고 싶긴 해요. 사실 이게 훨씬 재밌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이러는 게, 뭐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뭐 반응이 괜찮으시면은 이런 영상도, 이런 대화 영상도 많이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너무 길었죠, 오늘 얘기가.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은, 와, 이거 진짜 너무 감사한데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던 거 마무리해야죠. 3부 9화 절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